그 다음에 2022학년도 내년입니다. 내년에 이제 고3 되는 학생들이 제일 관심을 두는 게 특히나 제가 보기에는 아마 여학생 그룹이 아닐까 싶어요. 남학생들은 약대에 대한 선호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면 평균 한 7대3 정도로 여학생 비율이 높거든요. 약대가. 그래서 여기에 어느 쪽하고 겹치냐면 치과대학을 가고 싶은 여학생들 그룹하고 그 다음 지방대 의대라도 의대를 가고 싶어하는 여학생들 그룹하고 중복이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약대로 빠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어디냐면 서울 수도권 쪽으로 해서 빠질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약대가 예를 들면 아이고 여기 안 들어가네. 예를 들면 제일 위에 상층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의대라고 생각해요. 이공계 쪽에서는 의대가 최고의 수준이고 사람들이 제일 선호하는 게 의대. 그 다음에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듯이 치대, 그 다음에 한의대, 요즘은 수의대가 또 그 밑으로 들어왔어요. 그 그룹에서 이제 약대가 쑥 들어오게 되는 건데요. 그 약대가 어느 쪽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입시 판도가 확 바뀌게 된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약대가 틀림없이 한의대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가게 될 겁니다. 한의대 레벨까지. 그러니까 한의대 레벨까지 올라가게 됐을 때 이 인원이 1570명인데요. 이 인원이 들어섬으로 해서 공대 전체 계열학과의 합격선이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공대하고 같이 맞물리게 되면 별로 그렇게 합격선이 내려가고 안 내려가고는 학과별로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게 치대나 한의대 그룹 레벨까지 올라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서울공대 컴퓨터공학과나 일부 학과를 제외하고는 합격선이 전부 밑으로 쭉 내려가게 됩니다. 얼마큼? 1,500명만큼 떨어지게 돼요. 그럼 1,500명이면 서울대학의 이공계열 정원이 한 2,000명 정도 되는데요. 거의 70% 정도 되는 정원이 합격선이 밑으로 떨어지는 효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공계 만세라는 얘기예요. 이공계 만세죠. 이게 무슨 인문계열도 아니고요. 이공계열이거든요. 근데 이공계열인데 전체 공학계열 합격선이 밑으로 다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공계열 선택한 애들은 지금보다 서울공대에 합격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공계열로 가게 되면 취업도 쉬워지고 등달아 대학 들어가는 것도 조금 더 쉬워진다. 근데 문제는 우리 애가 이공계냐라는 게 문제죠. 우리 전부 다 알고 있잖아요. 뭐 의대가 싫은 뭐 나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전부 갔으면 좋겠는데 이것들이 공부를 안 하고 공부를 안 하는 거 두 번째 치고 의대라면 그 심리 밖으로 도망을 가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너 공학계열 가면 참 좋겠다 그러는데 애들이 공학계열 그러면 전부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죠?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부터는 문제가 됩니다. 자, 약대는 정식, 지금하고 뭐 의대에 비슷하게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특징이 뭐냐면 학생부 교과에 대한 비중이 크다. 28%까지 올라오거든요. 의대는 보통 이제 5에서 10% 정도 되는데요. 학교별로. 근데 이게 약대는 특이하게 학생부 교과가 28%까지 올라오고요. 지방대학대 뭐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목동이나 강남에 있는 학생들, 그 다음에 우리 양천구, 강서구 쪽에 있는 우리가 말하는 좀 괜찮은 학교라고 얘기하는 학교에 다녔을 때 이 부분을 커버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됩니다. 학생부 교과라는 게 눈이 시퍼렇게 28%가 살아있는데 근데 목동 강남에서는 이 28%의 효과를 거의 누리지를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이 생각을 잘 하셔야 될 때가 왔다. 목동구를 진짜 찔러야 될 것인지. 왜냐하면 지금 전국권 자사고를 생각하시는 어머님들도 마찬가지죠. 전국권 자사고 들어가면 괜찮은데 만일에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2단계에서 강서구, 양천구의 학교 중에 2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과연 그 2개 학교를 어느 쪽으로 내가 넣어야 될지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도 24%가 그냥 살아있죠. 이 2개를 합하면 52%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어머님들이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 쪽에 보면 학생부 교과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학생 교과 비중. 근데 이제 밑으로 가면 영남대학 같은 경우에는 60%가 학생부 교과입니다.
반 이상을 학생부 내신만 보고 뽑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까 이게 고민스럽습니다. 학과 서열이 어떻게 됐냐면 지금은 3학년 때부터 학생들이 2+4 체제로 약학대학원 체제로 공부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2학년 때 약대 들어가는 시험이 피트 시험입니다. 적성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게 생물학과, 화학과에 유리한 과목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약대가 없고 약대 전문 대학원 체제 비슷하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 과목을 공부하는데 유리한 생명공학과, 화학공학과, 화학과 쪽에 합격선이 올라가 있었어요. 그게 약대에 들어갈 수 있는 전초전이다 그래서 이 학과들이 합격선이 틀림없이 하락하게 됩니다. 틀림없이. 왜냐하면 바로 약대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굳이 이 학과에 들어갈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약대는 한의대하고 수의대하고 거의 비슷한 레벨까지 올라갈 텐데 확실한 거는 약대가 수의대보다는 훨씬 인기가 높을 거다. 왜냐하면 수의대만 해도 수의대가 굉장히 힘든 잡이잖아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어머님 학생들이 이렇게 수의대 그러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조그마한 고양이, 조그마한 개 이런 것들을 다루면서 막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개만 해도 그렇잖아요. 큰 것들은 40kg, 50kg 이렇게 되잖아요. 들지도 못해요. 말, 소, 돼지 막 이런 것들을 치료를 하는 게 수의과잖아요. 그러니까 수의과는 지금 혹시 뭐 아빠가 수의사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잘 보시면 직업병이 탈골이에요. 어깨 관절 제일 먼저 나가는 거죠. 계속 무거운 거 이렇게 한다 보니까. 그래서 패트샵을 생각하는 게 수의대가 아니다라는 거죠. 치료를 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개념이다. 그래서 약대는 생각하기에 약국을 생각을 하게 되니까 굉장히 좀 편하겠다. 그냥 서 있기만 하면 되니까. 무거운 건 안 들게 되니까. 그 다음에 또 생각하는 게 이게 우리가 지금 한참 바이러스 때문에 고생을 겪고 있잖아요. 신약 개발하고 바로 직결되는 학과가 또 약대입니다. 그래서 다국제 계약기업이나 뭐 이런 쪽에 랩실에서는 약사 출신을 선호를 하는데 약사들이 이쪽이 지원을 잘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이 취업이나 모든 면에서 유리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약대가 확실히 서울공대 밑에 선 학과까지 침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연고대 공대보다는 확실히 약대가 우위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 최상위권 학생들이 이렇게 갈 거고, 그 다음 전북권 자사고는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에 포함해서 이쪽으로 틀림없이 신경을 쓸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강남이나 목동의 일반고는 정시로 집중을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학생부 교과라고 해봐야 내가 내신으로 그 학교에 갈 수 있을까? 아무리 봐도 계산이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정시로 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